이미 3개월이 지났어. 3개월이 지났다고 하면 이거는 이미 꼬맬 수가 없어요. 그냥 떡져서 그냥 늘어난 채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처음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꼬맸으면은 그냥 그 상태로도 봉합만으로도 가능했었을 텐데 이미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얘는 늘어나서 이미 그대로 고착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봉합 못해요. 이거는 재건을 해야 돼. 새로 만들어주면 훨씬 더 큰 수술로 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되게 안타깝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을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세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19세 안타깝게 이제 입시생인데 이 친구는 이제 선수예요. 유도 선수, 선수의 후방 십자인대, 그 다음에 내측부인대 복합 손상이에요.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한 3개월 전에 다쳤대요. 지방에 사는 친구인데 이제 그쪽 병원에 갔더니 후방 십자인대 조금 부분 파열 있고 내측부인대 파열이 있는데 수술할 거는 아니고 그냥 보조기 차고 있으라 라고 들었대요. 근데 보조기를 어떻게 차야 되는지,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활이나 그 이외에 주사 그런 치료에 대해서는 잘 들어본 게 없다고 해요. 만약에 이게 십자인대라든지 측부인대라든지 여러분 그 보존적 치료로 가겠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진료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보존적 치료로 갈 것 같으면 확실하게 몇 주 기부스나 반기부스 내지는 보조기를 언제 차고 보조기 각도는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할 거며, 그 다음에 인대 회복을 위해서 주사 치료라든지 어떤 다른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갈 거고, 재활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워서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어떤 치료의 방침이 처음부터 세워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보조기 차세요, 보조기만 차면 다 잘 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병원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좀 아셔야 돼요. 그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의사로서는 하면 안 되는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정말 비수술로 가면, 비수술 여러분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수술은 오히려 수술보다 더 확실하게 좀 세밀하게 좀 잘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비수술로 간다고 다 좋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친구 보면서도 되게 좀 안타까운데, 개인적으로 정말로 비수술로 간다고 했었으면 차라리 처음에 깁스를, 애가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깁스를 그래도 하라고 하든지, 보조기를 찰 것 같으면 이제 어떤 식으로 보조기를 좀 조작을 하라고 하든지, 뭔가 이제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제시가 없이 그냥 보조기만 차면 돼, 네가 알아서 나을 거야, 이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환자 잘못은 당연히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3개월 동안 보조기를 찼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절어요. 잘 딛지를 못해요, 아파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유도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유도협회 의무분과위원장이기도 하고 초중고연맹 의무분과위원장이기도 한데, 제가 유도 선수 치료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찾아왔어요. 딱 봐도 처음에 봤는데 이게 3개월 됐다는데 애가 발을 제대로 딛지를 못해. 야, 이거 심각하구나. 이게 비수술로 된다고 그랬다는데 3개월 지났는데 이 정도면, 야, 이거는 처음부터 비수술이 안 되는 상태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엑스레이는 이상이 없어요. 정면 사진도 괜찮아요. 측면 사진도 괜찮아요. 뚜껑뼈도 괜찮아요. 이건 뼈가 다친 게 아니니까, 인대가 다친 거니까. 자, 다리 모양도 그냥 똑발라요. 다음에 MRI 봐야죠. MRI 찍어봤는데 3개월이 좀 돼가는데도 이렇게 아직도 안에 물이 좀 차있어요, 하얗게. 뭔가 하여튼 많이 뭔가 탈이 난 거예요, 이게 비정상. 보니까 물렁뼈는 괜찮아요. 바깥쪽 물렁뼈 까맣게 잘 보이고요, 안쪽 물렁뼈도 까맣게 잘 보여요. 근데 측부인대, 내측부인대, 이렇게 까맣게 보여야 될 내측부인대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 이야,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네. 여러분, 인대가 찢어질 때 칼로 베지 않는 이상 칼같이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늘어나다 뜯어져요. 비닐봉지 잡아 뜯듯이 쭉 늘어났으니까 이게 원래는 직선으로 쫙 힘받아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꺾여서 보여요. 야, 많이 늘어났네. 저 정도 모양을 보인다 그러면 사실은 저거는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너무 많이 늘어났어. 저 상태에서 중간에 딱 끊어져 있는 것 같지 않더라도 저 정도 상태면
저게 막 쪼그라들어가서 원래 팽팽해지는 그 모양 정도까지 돌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MRI 봤을 때 완전히 딱 칼같이 끊어진 게 아니더라도 뭔가 연결은 돼 있는 것 같더라도 이게 너무 이렇게 쭈글텅하거나 너무 이렇게 뭔가 늘어나 보인다. 그거는 이제 비수술로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되게 좀 많아요. 이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거는 비수술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예요. 보시면은 정상적인 원래 내측 부위인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까맣게 얇게 보이는 요게 정상적인 내측 부위인데거든요. 근데 요 부분하고 이 위쪽 부분 보세요. 여기는 형체도 제대로 안 보일 뿐더러 이렇게 꺾여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많이 부풀어 있어. 이거는 정말 이렇게 쫙 늘어나다가 일부는 뜯어지고 일부는 그냥 늘어난 채로 남은 거예요. 이거는 회복이 좀 어려워. 이거는 완전 파열이에요. 이건 부분 파열도 아니에요. 이건 다 나간 거예요. 여기서도 보듯이 완전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아래만 좀 남아있어요. 위쪽은 다 파열이 좀 돼 있죠. 이게 사실은 맨 처음에 봤을 때도 이 정도면 이거 선수? 이 정도? 이거는 수술 그냥 빨리 꼬매든지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좀 할 수가 있는데 이미 3개월이 지났어. 3개월이 지났다고 하면 이거는 이미 꼬맬 수가 없어요. 그냥 떡져서 그냥 늘어난 채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처음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꼬맸으면은 그냥 그 상태로도 봉합만으로도 가능했었을 텐데 이미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얘는 늘어나서 이미 그대로 고착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봉합 못해요. 이거는 재건을 해야 돼. 새로 만들어주는 훨씬 더 큰 수술로 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되게 안타깝죠. 십자인대도 봐야죠. 후방 십자인대도 다쳤다고 그랬으니까. 전방 십자인대 이렇게 팽팽하게 잘 보여요. 얘는 뭐 안 다친 거야. 후방 십자인대 보면 중간이 여기서 딱 끊긴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원래 후방 십자인대 새까맣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이렇게 휘끗하게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거는 이건 뭐 많이 늘어나서 중간에 턱하고 나간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판독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완전 파열이에요. 원래는 이제 사실 저 같았으면 제가 맨 처음에 봤을 때라면 그냥 바로 그냥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텐데 의사마다 판독에 대한 그런 실력이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관점이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혹시라도 가정주부,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이가 많은 할머니 그 정도면 사실은 이제 그래 그냥 수술하지 말고 일단 봅시다 그럴 수 있지만 이런 19살짜리 체격도 좋고 유도 선수 운동 뭐 당연히 하이 레벨로 해야 돼. 이거는 수술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 선수를 제대로 좀 많이 보지 않으신 분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쪽 그 선생님이. 근데 어쨌든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아프고 뭐 아직도 물차 있고 제대로 딛지도 못하고 야 수술해야 돼 수술. 야 이제 고3인데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뭐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왜냐면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뭐 시합을 뛸 수가 없을 테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상반기까지 열심히 수술을 열심히 재활하고 하반기 어떻게 열심히 해서 일단은 하반기에 성적 내서 좀 대학을 좀 가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오케이 뭐 도저히 본인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예, 이제 들어가면 MRI에서는 이제 연골판하고 연골들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다 깨끗해요. 내측 연골 위아래 깨끗하고 연골판 다 깨끗하고. 예. 이거 보면은 이게 희끗한 얼마나 이게 깨끗하고 반질반질한 연골이에요. 뭐 연골이야 뭐 아주 좋네. 근데 이게 보시면 요거는 이제 뭔가 이렇게 쭈글텅해 보이잖아요. 이게 요건 전방 십자인대예요. 요 아까 MRI 상에서는 팽팽하게 보이고 괜찮았는데 이건 뭐냐 후방 십자인대가 제대로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잡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전방 후방 십자인대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니까 이제 이게 십자 모양으로 꼬이기 때문에 십자인대라고 하는데 이 두 십자인대가 위아래 뼈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라도 찢어서 힘을 못 받는다 그러면 남은 하나가 팽팽해지지 못하고 이렇게 쭈그러져요. 요거를 슈도 렉서틱 그렇게 얘기를 해요. 렉스 그러니까 흐물흐물한데 흔들흔들 거리는데 이게 이 인대 자체가 다쳐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인대가 끊어져서 힘을 못 받으니까 얘가 마치 끊어진 것처럼 축 처져 보인다고 해서 슈도는 가짜거든요. 예. 가짜 불안정성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슈도 렉서티라고. 이런 식으로 딱 보이면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 끊어져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쭈글해. 아이고 이거는 뭐 후방 십자인대가 힘을 뭐 전혀 못 받는구나. 그렇게 그냥 딱 들어가자마자 알 수가 있어요. 후방 십자인대가 힘을 받는 것처럼 경고를 앞으로 쭉 밀어주면 어떻게 되냐? 어때요? 쫙 펴지죠? 요거하고 차이가 좀 있죠. 부러져 있는 거, 그 다음에 팽팽한 거. 이제 후방 십자인대를 제대로 재건을 하면 경고를 밀지 않아도 이런 모양이 좀 돼야 돼요. 원래 이게 정상적인 모양인 거예요. 이거는 비정상인 거예요.
이것만 봐도 후방 십자인대는 이거는 뭐 재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후방 십자인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제 뻥 비어 있어요. 다 그동안 3개월 동안 어느 정도 좀 손상된 부분이 좀 녹아서 비어버린 거죠. 후방 십자인대를 재건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경골의 뒤편으로 가야 돼요. 후방 십자인대는 대퇴골의 앞쪽에서 경골의 뒤편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경골의 뒷면에도 구멍을 뚫고 대퇴골의 앞면에도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는 오금 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금 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보면은 요 바로 화살표한 요 뒤쪽에 이제 신경혈관들이 지나갈 거고요. 예, 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좀 내려올 거예요. 뒤쪽으로 들어가는 건 좀 어느 정도 좀 숙달이 된 사람이 이제 가능하죠. 예. 그래서 보면은 후방 십자인대가 이제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을 거고요. 예, 충분히 아래쪽 대략 관절면에서 한 15mm에서 한 20mm 정도까지는 아래로 내려가야 이제 후방 십자인대를 제대로 경골에서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 대보면 여기 딱 15라고 보이죠? 이게 15mm예요. 관절면에서 15mm 아래쪽이 이제 타겟팅인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 거기다가 가이드 핀을 쏘면 이렇게 가이드 핀이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 핀을 따라서 확공을 해야죠. 인대를 끼워 넣을 구멍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시면 요만큼 그 가이드 핀을 따라서 리머라고 그래요. 리머 갈아서 뼈를 갈아서 구멍을 내는 기계라서 리머라고 하는데 그 리머로 구멍을 낸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다가 이제 이런 가이드 와이어 요걸 따라서 나중에 이제 인대가 쭉 대퇴골에서 이제 경골 쪽으로 쭉 내려가는데 그거를 미리 아래 대퇴골 경골 터널을 뚫고 거기다 가이드 와이어를 잡아 뽑아서 이제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그 후방 십자인대 쪽으로 요 가이드 와이어가 잘 나와 있는 걸 좀 볼 수 있고, 이게 꼬이면 안 되잖아. 전방 십자인대 쪽으로 해서 잡아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가 있는 쪽이 잘 나와 있는지 확인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퇴골에다가 또 이제 구멍을 뚫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이드를 대고, 여기는 이제 그 5mm, 6mm, 7m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관절면에서 적어도 한 3mm 정도는 이제 남겨놔야 돼요. 여유가. 관절면에 가깝게 가면 연골이 또 관절면이 깨질 테니까. 그래서 관절면에서 몇 mm 정도의 이제 구멍을 뚫을 것이냐, 이제 그런 걸 나타내줘요. 그러면 또 센터로 이제 가이드 와이어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확공을 해서 구멍을 뚫고, 아까 경골 쪽에서 뺐던 그 가이드 와이어를 이제 대퇴골 쪽으로 빼는 거죠. 그럼 대퇴골에서 이렇게 경골 쪽으로 인대를 잡아 빼서 통과를 시킬 수가 있어요. 요거는 후방 십자인대를 빼고 나서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요게 이제 새로 만들어 놓은 후방 십자인대 다발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후방 십자인대가 들어갔으니까 다리를 이렇게 경골을 앞으로 밀지 않아도 보시면 전방 십자인대가 팽팽하게 펴져요. 와, 후방 십자인대가 재건이 되니까 전방 십자인대도 힘을 잘 받는구나, 휴도렉서티가 없어진 거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뒤쪽에 오금 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 재건한 후방 십자인대 다발이 이렇게 좀 보이죠. 후방 십자인대 자기 거는 하나도 제거하지는 않았어요. 요거는 후방 십자인대는 굳이 제거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후방 십자인대 자기 거 그대로 다 남겨놓고 이제 새로 후방 십자인대 한 9mm 정도 두께로 힘 잘 받도록 그렇게 보강해서 새로 재건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측 부인대를 만들어야 돼요. 내측 부인대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내측 부인대를 재건을 할 때 보면은 이제 대퇴 쪽에서의 그런 그 인대 심는 부위하고 경골 쪽에서 인대 심는 부위하고 살짝 미묘하게 좀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조심해야 돼. 둘이 겹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미리 그거를 생각을 좀 하고 평소에 이제 그 하는 그런 터널을 만드는 위치를 대퇴뼈하고 경골뼈하고 둘 다 좀 미리 계산을 좀 해가지고 평소보다 약간 좀 다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제 후방 십자인대는 어느 정도 좀 하고, 좀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내측 부인대가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가는데, 뭐 예전에 이걸 전체를 다 절개를 했어요.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근데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딱 그 대퇴 쪽에 그 시작점하고 경골 쪽에 고정해야 되는 그 두 점만 확실하다 그러면 중간에는 굳이 뭐 절개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금 재고, 여기 조금 재고, 가운데는 그냥 놔두고 터널 아래로, 그 피부 아래로 그냥 인대만 통과시켜 놓으면 되는 거니까, 뭐 미용적인 부분도 뭐 당연히 중요하죠. 기왕이면 다 뭉치잖아요. 상처 좋은 게 당연히 좋지. 상처 크고 싶은 사람 있어요? 손 없죠. 수술을 끝나고 나서 보면 요게 이제 후방 십자인대 대퇴 터널 쪽이고요.
이쪽에 이런 식으로 내측 부위인데 터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래쪽 후방 십자인대 고정한 나사하고 내측 부위인대 고정한 나사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후방 십자인대 재건하고 내측 부위인대 재건 사실 동시에 하는 건 되게 좀 흔하지 않은 케이스긴 한데 이럴 때는 경골 터널, 대퇴 터널 잘 미리 수술 전에 계산을 해가지고 겹치지 않게 잘 좀 해놔야 된다. 그래서 이 옆 사진에서도 보면 이쪽은 대퇴 터널, 여기 보이는 거는 내측 부인대 터널, 요게 후방 십자인대용 고정 나사, 이거는 내측 부인대용 고정 나사. 수술하고 나서 찍은 사진, MRI 사진 보면요, 후방 십자인대가 이런 식으로 잘 원래 오리지널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부착부처럼 잘 가 있고요. 요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이식해놓은 후방 십자인대 이렇게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다발로 힘 잘 받게 가 있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옆쪽에서 보는 요 까만 부분이 이제 내측 부인대가 이렇게 좀 재건이 잘 돼서 이렇게 좀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후방 십자인대 터널과 내측 부인대 터널이 상당히 좀 이렇게 가까이, 물론 이제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MRI 한 컷에서 이렇게 붙어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제 통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가깝다. 그래서 오늘은 그 후방 십자인대와 내측 부인대 동시 재건, 이것도 약간 좀 복합 수술이긴 한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았어요. 오늘의 포인트 중에 중요한 거는 십자인대나 측부인대 비수술 치료할 때 정확하게 어떤 그런 비수술 치료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포인트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갔던 병원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빨리 다른 병원에 가서라도 물어보세요. 진짜 내가 비수술로도 가능한가요? 비수술로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좀 내가 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내가 목발을 얼마를 써야 되고, 깁스를 해야 되나요? 톡깁스? 아니면 반깁스? 만약에 한다 그러면 몇 주? 만약에 보조기는 어떻게 쳐야 되죠? 각도를 어떤 식으로 증가를 시켜야 되나요? 내가 피해야 될 그런 어떤 운동이라든지 뭐 자세가 있나요? 등등등. 내가 앞으로 몇 개월 정도 좀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죠? 어떤 재활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묻고 담당 선생님을 좀 괴롭힐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해준다 그러면 그 병원을 좀 다른 데로 한번 좀 더 진료를 보시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겠네요. 오늘은 후방 십자인대와 내측 부인대 선수에서의 그런 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어요. 이렇게 뭐 좀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